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개인적인 푸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공매도 금지. 이렇게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터 뭐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또는 그 증권 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대외 신뢰도 추락이 되겠죠. 한국이란 나라가 금융 규제를 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규제라는 걸 가장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게 우려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물을 파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까지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공매도 금지를 안 해도 외국인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없는 물량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게임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물량 공세, 무한 물량이에요. 끝없이 물량이 나온다 소리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공매도가 무서울 수밖에 없었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하다 보면 거품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부분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게 거품이에요.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거품이라 표현하기보다는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100조 원 이상의 자금,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니 하면서 방송에서도 이 주식을 부추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물려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동학운동이 발생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동학개미 운동일까? 동학운동 자체가 실패한 운동인데요. 근데 그때 자체도 비슷하게 여기서 이미 주가가 과열이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달이 되겠죠, 작년. 자, 그때부터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락이 됐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 한국 증시 이거 난리 났네, 이거. 공매도 치면 대박 터지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뭐 카카오,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초토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과 이런 대형주들만 공매도가 지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형주가 폭락을 하는데 중소형주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시장이 무서우니까 종목도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빠졌고 카카오라던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였어요. 어, 카카오. 제가 이제 항상 그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중복 계상이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회사는 지주회사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라는 회사는 카카오페이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가지고 있고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들은 상장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카카오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 시가총액 자체가 그런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쳐서 들어가 있는데 그 자회사들을 다 합쳐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다 같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완전 중복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공매도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공매도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금지를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뒤늦게 시장이 대폭락을 더 하고 쉽게 해서 이 이거 있죠. 지금 예탁금이 50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0조가 붕괴가 됐어요. 예탁금 자체가.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자, 요 증시 자금이 왜냐면 신용이 있어요. 지금 신용잔고가 어떻게 됐느냐? 16조 6천억입니다. 얼마 전에 저점이 17조 5천억이었는데요. 그거를 1조 원 정도 더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라도 지금 빨리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버텨요. 아직 공매도를 금지를 하지 않고 지금 이미 공매도 공격을 받았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라는 거 드러나는 상황이죠. 많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늦게 한다.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이 나오고 신용이 한 번 더 청산된다. 자, 신용이 청산된다 소리는요. 만약에 뭐 15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몇 조 원 신용이 청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 신용이 또 청산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신용을 샀는데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상환해야 된대. 아니면 돈을 더 넣어라. 예, 마진콜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더 넣거나 넣지 않으면 강제 청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신용을 쓰신 분들이 돈을 넣을 수 있는 그걸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럼 여기서 만약 시장이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신용은 또 청산되겠죠. 매도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매각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빠져서 다 청산 당하고 강제로 그때 가서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수준 자체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품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충격이 나와서 다 청산됐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국 증시가 싸졌죠. 그러면 공매도를 청산하고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로 수익 내고 주식을 나다 개인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싸진 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리면서 또 수익 나는 거죠. 이게 가장 최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든가. 정말 이 다 청산될 만큼 청산되고 나서 공매도를 시킨다. 공매도 금지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최악의 신호가 될 것 같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여당과 야당 지금 공통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음,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지금 계속 이 공매도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에서 이걸 아직까지 카드를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더 지켜보자라는 것은 정말 안 된다. 더 지켜봐서 정말 더 하락에 나와서 공매도 금지라는 것은 두 번 죽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여기저기 정말 많이 퍼뜨리시고 빨리빨리 공매도 금지를 시키게끔
공론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인 푸념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응하지 않고 신용을 다 청산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할까봐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푸념 아닌 푸념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의 하락폭에 비해서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뭐 한때 잘 나갔던 종목을 보자라는 거죠. SKC 뭐 지금 주가 빠진 거 보면요, 거의 뭐 계속 빠지고 있고요. 뭐 대한유화나 물론 뭐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모도 금지가 단기적으로 좀 돼서 시장이 좀 안정 차릴 때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만약에 시장 자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제가 이제 물론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라는 것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시장의 예측치,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업률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이 예상치를 자꾸 초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등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언제쯤 반등하겠느냐? 0.75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도 0.75% 인상. 그러니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고 미국의 금리가 11월 달에 4%를 가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아마 이제 그러기 위해는 이제 글로벌적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질 거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을 판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빨리 올리고 멈추겠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강하게 짧고 굵게 빨리 올리고 이제 서서히 올리면서 정점에 다다라서 거기서 한동안 가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우려감으로 빠진 부분들이 더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으면 더 강하게 0.75를 넘지 않는 인상이 된다라면 시장은 바닥은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들이 좀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다라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우지수를 입장으로 봤을 때 또는 나스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스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나스닥을 봐야 되겠죠. 왜? 다우지수는 우리나라 좀 다르죠. 구조 자체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소매 업종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던가 이쪽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나스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죠. 제가 이제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맞춰드렸어요. 제가 여기서는 아마 정확하게 맞춰드렸을 겁니다. 고점이라고. 근데 제가 판단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거는 안 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은 나오는데요. 이 반등이 이제 또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저가 매력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시차를 두고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장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마리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